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비가 잦은 여름철에는 건강관리 못지않게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차량 관리인데요. 습하고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 차량 상태도 또 도로 상태도 다른 계절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름철에 맞춘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와 함께 여름철 자동차 안전 요령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네,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이호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장마철입니다.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빗길 운전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철 빗길에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장마철에 이제 빗길하면 우리가 수막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타이어를 보면요, 판판하지 않고 홈이 파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 트레드가 파져 있는 이유는 배수를 하기 위해서, 물을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파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면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수막이 얇게 형성되면서 결국은 수상스키 타듯이 차가 살짝 물 위에 떠서 달립니다. 살짝 그러니까 미끄러질 수밖에 미끄러지죠. 없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특히 코너 같은 데서 컵을 틀어도 그대로 쭉 직진 방향으로 나가게 네네. 되고 제동거리도 길어지겠죠. 물론 타이어 회사에서 홍보용으로 얘기하는 것에서는 빗길 제동거리가 20% 마른 노면보다 길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시보다는 한 20% 정도 길어진다. 더 많이 갈 수 있다. 예, 네. 그런데 문제는 20% 길어진 타이어는 한 번도 굴리지 않은 새 타이어 가지고 테스트했을 경우에요. 근데 우리는 타이어 가지고 한 2년, 3년 쓰잖아요. 매일 새 타이어 타고 다니는 사람 그렇죠. 없죠. 매일 네. 비 오는 날 새 타이어 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승용차 기준으로는 약 80% 길어집니다. 1.8배까지.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실제 평소처럼 안전거리를 띄고 운전을 하면 앞차하고 추돌하겠죠. 그래서 치사율이 마른 날보다 1.4배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제동거리를 한 2배 정도 안전하게 띄고 운행하는 안전요령이 필요합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2배 정도는 해야 안전하다라는 그렇죠. 네네. 말씀이신데요. 요즘 여름을 보면요. 열대 지방에서 비가 갑자기 이제 퍼붓다가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는 그런 날씨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네네. 이런 날씨에 자동차, 그중에서도 이 자동차에 발휘되는 타이어가 더 취약하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스콜처럼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저도 오늘 오기까지 우산 안 쓰고 나왔다 갑자기 쏟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과 기온이나 강수량이 틀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구배라고 하죠. 빗물이 떨어져서 흘러서 하수로 들어가는 이런 설계들에 비해서 최근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나 타이어 교체한 지 1, 2년밖에 안 됐고 트레드 재보니까 3, 4mm 남아있어. 이렇게 마음 편히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법적인 한도는 1.6mm입니다. 2.6mm 미만이면 무조건 교체하고 그 이상이면 그대로 타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물이 흐르고 있는 흐르는 깊이가 2mm, 3mm일 때 1.8mm 가지고 타이어로 고속으로 달리면 수막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예. 결국 트레드 깊이 남은 거하고 물 높이하고의 어떤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같이 스콜 이런 폭우가 내리는 기온에서는 환경이 달라지고 환경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3mm, 2.5mm에서도 수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안전거리 2배, 속도를 20% 이상 줄이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 타이어 상태가 좋다고 해도 절대 이제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네. 말씀이시고요.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빗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평소에 내 타이어에 대해서 잘 상태도 알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타이어 마모도 아까 1.6mm 말씀드렸는데 그 측정하는 도구를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을 맞아요. 사용합니다. 네. 100원짜리 동전에 보면 그 이순신 장군께서 삿갓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걸 뒤집어 놔가지고 호흡이 충분히 남아있으면 삿갓이 그 안에 쏙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저렇게 하시면 되는 네네네. 거죠. 그런데 이제 1.6mm 미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삿갓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가장자리로부터 삿갓 끝까지가 1.6mm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교체할 시기가 된 거고요. 물론 타이어가 1.6mm 이상 남아있다 하더라도 좌우의 마모도가 다를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왼쪽은 3mm 남아있고 오른쪽이 2.5mm 남아있다면 2.5mm 남은 쪽은 좀 더 빗길에서 더 밀리겠죠. 결국 차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옆 차선에 넘어들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마모도 각 타이어의 안전도도 중요하지만 좌우 앞뒤 네 타이어의 밸런스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마모도는 각각 이제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약간의 마모도가 앞뒤가 다를 수 있거든요. 제동하면 앞 타이어에 많은 하중이 걸리니까. 그래서 10,000km마다 앞뒤 교체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빗길에서 적당히 비가 올 때는 한 20% 정도 감속하고 폭우가 내릴 때는 50% 정도 감속해서 운전하라는 요령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타이어 상태를 일단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100원짜리 동전의 그 이순신 장군 사건 모양이 완전히 이제 잠겨서 안 보여야지만 내 타이어는 일단은 안전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타이어 상태 여름을 맞아서 내 눈으로 확인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교수님 그런데 폭우가 갑자기 이제 또 내려서 네네. 차가 잠기는 완전 이제 침수되는 그런 피해도 장마철에 우려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침수 피해 상당히 많고 특히 뭐 대전 지역 같은 경우 하상도로 같은데 주차장도 있잖아요. 맞아요. 평소에 늘 대놨는데 폭우가 올 때는 차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상도로나 이렇게 침수 우려 지역 늘 침수는 되는 지역에서 또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차를 어쩔 수 없이 주차할 경우에는 저는 차량을 출입구 가까운 곳에서 출구 방향으로 세웁니다. 후진하고 돌릴 시간 없을 수 있거든요. 네. 바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차를 가지고 물이 고인 웅덩이를 빠져나올 때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서 고속으로 쫙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차량의 급하니까. 범퍼를 보면 실제 공기가 싹 흐르도록 이렇게 경사져 있죠. 그걸 아, 타고 네. 물이 올라오죠. 물이 올라와서 엔진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엔진룸 자체에 물이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세차할 때 물 뿌려도 되고요. 비 맞아도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공기 흡입구가 있죠. 공기 흡입구로 공기가 들어가서 엔진으로 들어가면 엔진 안에 물이 찼을 때 피스톤이 밀어 올라가는데 물이 압축이 안 되니까 커넥팅 로드가 부러지면서 엔진 교체할 만큼 비싼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공기 흡입구 같은 경우는요. 국산 승용차 같은 경우 보통 80cm 높이 정도 있고요. 네. 수입차 중에는 55cm 낮은 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타이어 높이가 70cm거든요. 더 낮게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70cm란 얘기는 타이어의 절반만 물이 차도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네. 그런 곳에서 빠져나올 때는 1단이나 2단에서 서서히 일정한 속도로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과속으로 빠르게 나오는 게 답은 아니군요. 분명히 그렇죠. 네, 오히려 위험할 수 더 있군요. 큰 수리비가 나올 수 있고 또 한 예. 가지는 물웅덩이가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 대형 트럭들이 쫙 지나가면 이 물이 홍해처럼 싹 갈라지겠죠. 맞아요. 좌우로. 네. 그러면 물높이가 낮아질 때 잽싸게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령이죠. 네. 근데 중간에 그 트럭이 쓰면 어떡하죠? 트럭은 타이어 높이가 항상 높잖아요. 트럭은 앞차에 막혀서 정차하면 뒤에가 따라가던 승용차도 정차할 수밖에 없고 퍼졌던 물이 다시 모이면서 수심이 높아지면 바로 침수로 이어질 수 갑자기 있습니다. 높아질 수 있군요. 그래서 아. 앞차가 완전히 지나가고 나서 물이 잔잔해진 다음에 따라 들어가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대형 트럭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만이 안전한 건 분명히 그렇지, 아니군요. 절대 아닙니다. 네, 네. 네. 그 침수 차량, 뭐 조금 네. 전에 저희가 자료화면도 봤지만 와 저런 상황, 침수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얼마나 네, 네.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침수 차량이 폐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침수 시 이 폐차의 기준도 따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예, 보통 뭐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수 차량이라고 해도 이게 정말 고가의 차량이라든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어떤 의미가 있는 차량이라 네. 부품을 다 교체해서라도 쓰고 싶는데 결국 비용 문제죠. 중고차의 잔존 가치하고 이걸 수리했을 때의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침수도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바닥 매트가 젖을 정도예요. 아, 네, 네. 결국 타이어의 절반 정도 잠겼을 텐데요. 우리 생각에는 매트만 잠겼으면 꺼내서 빨면 되겠죠. 말리면. 그렇죠. 네. 그런데 시트 하부에는요. 에어백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노란색 박스가. 그런데 운전자 매뉴얼을 보면요. 시트가 젖었을 때는 에어백 컨트롤러 이상으로 에어백이 갑자기 터질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 에어백이 뻥 위험하네요. 터져보세요. 정말 위험하네요. 위험하죠. 네. 정말 대형 사고 이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동 걸고 운행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2단계 침수는 시트 엉덩이까지 젖었을 때가 2단계 네. 침수고 요 정도만 돼도 우리가 보통 OBD 단자라고 해서 자동차의 각종 정보를 빼보는 이런 단자들 전자장치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실제 이 정도면은 거의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 시트 이 높이 정도까지만 돼도 폐차를 폐차하는 해야 게 되는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물론 3단계라는 것은 창문 높이까지니까 완전 침수된 경우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어떤 단계의 침수가 됐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수리를 할지 폐차를 할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그 자동차 안전하면 또 브레이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브레이크는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네. 안전의 기본이라는 브레이크 장치이지만 정작 네. 이거 점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네네. 잘 모르거든요. 네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교수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타이어처럼 뭐 얼마큼 남아 있는지 두께가 남아 있는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무도도 없죠. 네. 근데 보통 브레이크 같은 경우 예전 기준으로요. 보통 4만 킬로 정도까지는 충분히 탈 수 있는 스펙으로 나와 있고요. 최근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제 회생 제동이 있기 때문에 엔진이나 모터, 특히 모터겠죠. 모터가 어느 정도 속도를 줄여줘요. 그래서 브레이크 사용량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히려요. 그래서 예전에 한 4만 정도에 교체하던 브레이크 패드를 8만, 10만까지도 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 이전에 보통 10,000km마다 교체하는 엔진 오일 교체나 이럴 때 예. 카센터나 전문 업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브레이크를 봐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요령이고요. 실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면서 내리막길 같은 데서 브레이크를 지속적으로 밟거나 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페이드 현상이 발생하면서 제동력이 한없이 길어지고요. 또한 브레이크 사용한 오일 있죠. 오일 같은 경우 수분에 민감해가지고 오일 교체할 때 1년 만에 한 1.5% 수분이 들어가고 3, 4년 지나면 3, 4%가 들어가는데 수분이 들어가 있다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서 온도가 여름철에 올라가면 그 물이 증발하면서 기포가 생기겠죠. 그런 베이퍼로 현상 때문에 텀벙텀벙 브레이크가 스펀지처럼 느껴지면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느껴질 때문에 정도로요? 예,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 브레이크 이상을 좀 느끼면 얼른 차를 갖다가 속도를 충분히 낮추고 안전거리 확보한 다음에 충분히 차량의 온도가 식힌 다음에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고 정비업소에 가서 한번 점검받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차량 관리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참 많은데 네. 브레이크하고 타이어 그래도 이제 저희가 평상시의 중요성을 알고 그나마 이제 좀 챙기는 부분이지만 네네. 그런데 이제 비가 막 쏟아질 때 아차 싶은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네. 와이퍼입니다. 비가 오는데 만약 와이퍼가 작동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당황스러운 상황이 또 있을까 네. 싶은데 와이퍼도 참 중요한 거죠. 예, 와이퍼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여름철에 뭐 치사일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시야 확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시야 확보가 안 되고 또 이렇게 요즘은 바람도 많이 불어요. 태풍처럼. 그 상황에서 보행자들도 실제 우산을 낮게 쓰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막 뛰어가다 보니까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와이퍼 성능 중요하고 중간중간 워셔액으로 자주 닦아주죠. 그런데 이런 블레이드라고 하죠. 고무날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먼지가 끼거나 낙엽 같은 게 끼거나 오래될 경우에는 와이퍼로 닦으면 뻑뻑 소리가 맞아요. 나서 집중력 뻑뻑 소리가 떨어지죠. 나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줄무늬가 생기죠. 무지개처럼. 맞아요. 네. 그래서 가끔 보면 저는 와이퍼 작동 전에 비 오는 날은 나가서 물티슈로 블레이드를 한번 닦아줍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물티슈로 하면 물티슈로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블레이드를 닦아주면서 거기에 껴있는 먼지, 모래, 낙엽의 조그만 부스러기만 닦아줘도 그 물결 무늬가 상당히 없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결 무늬가 지속적으로 있거나 소음이 심할 경우에는 고무날을 교체해줘야 되고요. 브레이드 고무날만 교체하면 비용이 상당히 저렴할 수 있고 전체 교체도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이렇게 교체해주는 요령이 필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건 워셔액이 부족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워셔액이 부족해가지고 흙탕물 같은 게 지워지지 않을 경우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워셔액 하나 여분을 꼭 차 트렁크에 안에, 넣고 다니고 네. 그다음에 정말 뭐 이머전시 상에서 와이퍼가 완전히 고장났다 작동 불능이다. 그 정도 응급 상황. 예, 네. 그런 응급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치약이나 담배 태시는 분들 담배 있죠. 예. 그 유막 형성이 되거든요. 담배 여러 개를 부셔가지고 앞유리에 발라주면요, 유막 형성이 되면서 빗물이 그대로 또르륵 굴러내려가지고 시야가 물이 번지면서 시야를 방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치약을 발라줘도 되고요. 예. 그런 요령도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치약 살 가게가 있었으면 와이퍼 중간에 팔 것 같다고. 네. 그렇게 좀 늘 관심 있게 봐야 될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만약의 상황에선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장마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폭염이 찾아올 겁니다. 이 차량의 실내 온도가 이제 높아지기 쉽다라는 건데 교수님 이럴 때 조심해야 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동차 실내 온도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예전에 대전에서 제가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실은 9월 말에 대기 온도가 한 30도 정도에 선선할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내부 온도가 70도 이상 올라갔어요. 물은 완전히 이제 닫아놨을 때. 한여름엔 8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80도요? 80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앉아서 핸들을 만지면 화상 입을 수도 있고요. 캔 있죠? 네. 캔 음료 같은 거 폭발하거든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정말 지저분해지고요. 네네네. 가장 위험한 건 라이터죠. 물론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가스가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한여름에 라이터 넣어놓다가 담배 피려고 꺼냈는데 가스가 하나도 없어서 당황한 분들 계시거든요. 그 좋은 라이터 쓰신 겁니다. 가스가 빠져나왔으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좀 설계가 되어 있는 거군요. 잘못하면 터집니다. 네네. 그리고 터질 위험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 브루스타 이런 것도. 그래서 저도 이제 차에서 잠깐 뜨거운 때볕에 세워놓을 때는 각종 캔이나 압력 용기 같은 것들은 무조건 다 모아서 트렁크 쪽으로 빼놓는다든지. 그나마 뒤 트렁크가 그렇죠. 좀 안전하군요. 예, 아니면은 콘솔 박스 같은 데 넣어놔서 직사광선은 피하게 하는 거고요. 도난의 위험이 없고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하면 창문을 2cm씩만 열어놓으면 70도 이상 올라갔던 온도들이 한 53도, 54도까지 15도 이상 떨어지고요. 창문 요만큼 열어도 그렇게 요만큼 15도나 차이 납니다. 야. 여기서 또 하나 팁은 그 신문지 같은 걸로 압률이 가리지 않습니까? 예. 45도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대기 온도보다 한 10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뜨거운 차량에서의 어떤 안정성, 그다음에 나중에 탑승했을 때의 어떤 쾌적함 이런 걸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꼭 비싼 용품을 사지 않더라도 신문지만으로도 이제 도움을 네네.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차량 정비는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상황에 따라 정비가 잘 된 차량이라고 해도 실제 도로 주행을 안전하게 이제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거잖아요. 장마철에 특히 갑작스러운 폭우로 시야 확보조차 어려울 때 감속하는 거 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교수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 감속하는 것도 주의한데 물웅덩이에 물이 차 있을 때는요. 실제 그 물 깊이를 모르거든요. 지나가 보기 알 수가 전까지는 없죠. 알 수가 예. 없죠. 그러니까 평소 자주 다니는 출퇴근길이나 아는 길에 물이 고여 있을 때는 그나마 알고 그다음에 가장자리로 물 깊이가 낮은 쪽으로 가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비상등을 켜고 피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령이고요. 네. 이제 비가 그치고 햇볕이 쨍쨍 떴을 때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장거리 가족하고 여행 갈 때 보면은 가장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빨리 가고 싶죠. 바닷가로. 마음이 그러니까 교대로 급해요. 운전하면서 네. 쉬지 않고 가요. 물론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운전하면 졸음운전 유발한다는 위험성은 아는데 교대로 운전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가는데요. 자, 여름철 뜨거울 때 쉬지 않고 달려주면 우리 발바닥 뜨거운 것처럼 타이어가 고생을 합니다. 타이어는 고무로 되어 있죠. 예. 고무는 고온에 약합니다. 고온에 노출돼서 뜨거운 시간이 오래될수록 경화되고 딱딱해지는데 딱딱해지면 나중에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갈라지면서 어떤 주름이 생기고 수명이 짧아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대로 운전을 하고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2시간에 15분에서 20분을 쉬어주면서 타이어를 쿨링 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오래 쓸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교대로 운전하시면서 실내 에어컨 성능 좋게 하려고 실내 모드로 두죠. 맞아요. 터널 들어가면 외기 없이. 외기에 또 매연 냄새 나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성인 4명이 타고 20분 정도만 중형급 세단으로 운전을 하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0이 넘어가면서 졸음 유발합니다. 예. 그래서 전날 아무리 푹 잤어도 제동거리 길어지고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자, 연일 30도가 넘나드는 뜨거운 날씨, 여름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도 더위를 타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 그래야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 두루 알아봤습니다.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죠. 자, 충청 오늘이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안전한 휴가를 보내려면 차량 점검과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물론이고 차량까지 꼼꼼히 관리해서 덥고 습한 이 계절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